네, 안녕하세요. 무형글로벌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다낭 시내의 모습을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. 여기 보면 이제 시내로 넘어가는 다리이거든요. 용다리입니다. 많이 오신 분들은 추억을 되새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어려운 시기, 특히 전 세계가 다 어렵죠. 베트남도 어렵고요. 특히 다낭은 더욱더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우리 여기에 다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서로 삼삼오오 모이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합니다. 앞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뭐 할 것인가, 또 이 시기가 얼마나 일찍 끝날 것인가, 일찍 끝나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서로 모이면 걱정을 많이 하는데,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다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이게 별로 걱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. 겉으로 보면 행복하게 보입니다. 네, 오늘은 행복은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거라서 누가 보기에 저 사람이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.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진짜 행복해 보일까?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봐도 지금 걱정스러워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행복해 보일까를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.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마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해서 오늘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. 자, 먼저 베트남은요, 빈부의 격차가 조금 극명한 편입니다. 잘 사는 사람들도 좀 적고요. 그 다음에 중산층도 적습니다. 그런데 밑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, 조금 이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불행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? 남과 비교해서 내가 보이는 이웃은 괜찮게 살아가는데 나만 힘들 것 같을 때, 나만 힘들어 보일 때 우리가 훨씬 더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. 베트남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도 힘들지만 이웃도 힘들고 자신의 친구들도 힘들고 똑같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은 직장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면서 우리가 위안이 되는 말을 해요. 너희들 직장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정말 힘들지 않아? 라고 하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. 뭐 그럴 수 있지. 지금은 모두가 힘들잖아. 이렇게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게 이 나라의 사회 구조가 주는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.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정말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부러워서 우리는 이렇게 나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나는 쉽게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사실은 조금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. 우리나라에 있어 보면 좋은 차들이 너무 많이 지나갑니다. 나도 저런 차 타고 싶은데 부러워하잖아요. 이 부러움이 많다 보면 그게 약간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발전하는데 큰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,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베트남에 살면서 느낀 점들은 뭐냐면 이런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내가 못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막 여유롭게 얘기를 해요. 부러워 보여요. 바쁜 사람으로서는. 근데 내가 저걸 못할 일이냐? 아니요,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크게 부럽지 않다는 거죠. 그리고 보면 데이트하는 장면들도 여기에 보게 되면 그냥 둘이 다정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어디를 갑니다. 이 오토바이 타고 드라이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디저트 같은 거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. 그러니까 저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 자기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또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한국 사람은 많이 하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대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. 아예 안 한다는 사실은 거짓말이고요.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크게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
보험도 많이 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물론 이 나라 친구들이 보험 들 돈이 없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도 있지만, 이 사람들의 성향의 자체가 그러니까 뭐 한 달 후, 그 다음에 1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거다, 뭘 이루어 볼 거다, 이런 계획을 하는 친구들이 잘 없더라고요. 내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 친구들이 뭐 한 달 후에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. 대부분 있는 애들 중에, 계획이 있는 애들 중에 한두 개가 뭐가 있냐면, 나 친구들이랑 뭐 베트남의 저 어떤 지역, 여기 다낭에 있는 사람은 달랏이나 저 사파 가고 싶어요. 시원한 데로. 더울 때가 많으니까 시원한 데로 친구들이랑 놀러 갈 계획은 있는데, 뭐 내가 1년 후에 새 오토바이를 산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집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진 친구들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내가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인 비축이 필요한데, 이 나라 친구들은 결혼을 비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. 보통은 요즘은 특히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아기를 가지면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이제 돈이 많은 집안에서는 이렇게 서로 집안과 집안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할 때는 이 친구들이 이제 부모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, 대부분은 연애를 하고 아기가 생기게 되면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, 네, 여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뭔가를 대비를 하려고 해서 그걸 내가 1년 후에 뭐 2년 후에 3년 후에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하려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돌아오는 불행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이 나라 사람들은 꼭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된다,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. 내가 좀 언어도 더 뛰어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가겠다라는 것들은 있지만은, 이 친구들이 그러면 내가 좋은 직장을 못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취준생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냥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데, 또는 돈을 벌어야 하는 데를 가서 돈을 그냥 벌고, 또 부모들이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취준생을 오래 할 수도 없습니다. 여기는. 그렇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상대적으로 사회적인, 이것도 구조이죠.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어서,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고, 또는 성취해야 될 목표가 없다 보니까 또 성취를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불행감, 그런 것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부모하고 같이 사는, 지금은 부모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려워서 부모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좀 적습니다. 성인이 되게 되면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올라와서 자기 스스로 일을 하고 자기 숙식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들이 주는 스트레스,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 장가 언제 가니, 좋은데 취직 안 하니, 또 서로 부모 간에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들, 사실은 부모들도 자기 자식 걱정 때문에 불행감이 크다고 합니다, 우리나라에. 그러니까 그건 오로지 자식의 걱정이 아니라 같이 사는 부모도 옆집 사람하고 또는 뭐 다른 친구의 자식들하고 비교하면서 또 이런 비교에 의해서 또 불행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나라는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비교가 조금 적습니다. 이렇게 구조상 비교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데 대한 스트레스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. 물론 이 나라도 늦게까지 시집을 안 가면은 부모들하고 통화를 할 때나 이럴 때 스트레스를 주게 되지만, 같이 사는 경우가 적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좀 더 적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같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특히 이 나라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겠다, 또 수긍은 가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요, 이 친구들이 지금 특히 다낭은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. 그래서 직장을 잃게 되면 비축해 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, 결혼을 한 사람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자기가 이 월세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기가 살고 있는 집. 그러면 어떡하냐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.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버리게 되는 거죠. 그런데
그 자식이 적은 부모들은 괜찮은데 자식이 많은 부모들은 어떨까요, 지금? 네, 많은 자식들이 지금 현재 자기네 집으로 와서 같이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부모들도 지금의 상황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식들에게 뭐 나가라고 한다든지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. 또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너 왜 여기 와 있어? 뭐 이렇게 다툼 이런 것들이 서로 없다고 합니다. 물론 사이가 안 좋아서 다툼은 일어날 수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라고 하고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나라 사람들의 더운 지방에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의 낙관적인 유전자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보게 되면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도 직장이 없는 남자들을 보게 되면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. 오늘 먹고 살 돈이 있으면은 그냥 카페에 앉아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또 조금의 돈이라도 있으면은 여러 남자들이 둘러앉아서 카드 놀이를 하고 있고요. 그 중에는 이제 아내는 사실은 직장이 있고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살아가는 남편들도 있는데요. 그런 남편들도 사실은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뭔가 열심히 할 일을 찾기도 하는데 상당히 낙관적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용돈을 받아서 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5만 동이나 뭐 그 정도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남편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자, 내가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이 나라의 사회적 구조나 아니면 더운 나라의 이런 사람들의 여유로움 때문에 지금 사실은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재산이 있고 비축해 놓은 돈이 있는데도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 나라 친구들은 생각보다 이 사태를, 이 기간을 슬기롭게 넘어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편안하게 어쩔 수 없지, 나만 그런 거 아닌데, 다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은 충격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 베트남 사람들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이죠. 저의 생각을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. 물론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,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